지사님이 그 방송에 한번 나오셔가지고 인터뷰에서 대선 유죄자 중에 가장 껄끄러운 사람은 유시민 후보라고 얘기하신 적이 기억이 나고 결국은 맞상대는 윤석열 후보이지 않겠냐라는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 이제 질문을 현 지지율 윤석열 지지율의 하락세와 함께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설명할 정도로 내용을 잘 알진 않아서 더군다나 제 자신의 문제라서 쉽게 말씀드리기 좀 어려운 그런 한계를 이해해 주시고요. 제가 어제에 페이스북에 쓴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관심 있으면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정말로 황당했던 게 성남FC라고 하는 성남시 소속 축구단, 시민구단이라고 그러죠, 보통. 성남시가 예산을 100% 지원하는 성남시 소속 소유 특수법인 성남FC하고 K스포츠 재단이 같은 거다. 그 시장이 직무를 하면서 K스포츠 성남FC가 후원이 아니고 또 광고 매출을 한 거나 미르재단이 후원금 받는 거랑 똑같다. 이런 성명을 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제가 윤 총장님에 대한 평가를 싹 바꿨습니다. 검사로서도 무능하구나. 저는 검사로서는 유능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위험하고 악의적인 검사군요. 필요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작을 하는 검사. 그게 악성 특수부 검사의 특성이거든요.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해서 죄될 증거는 만들고 죄 안 되는 무죄 증거는 숨기고 해가지고 결국은 목표대로 기소하죠. 그게 있는 죄도 덮고 없는 죄도 만드는 악성 특수부 검사의 특성인데 공개적으로 성남FC는 미르재단과 같다 라고 하면서 이 수사에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은 이재명이 뇌물을 받은 것처럼 주장하는 걸 보고 이게 국정에 대한 무지나 부족함만 있는 줄 알았더니 본인이 담당하고 있던 영역의 전문성조차도 정말 수준이 이거나 매우 악의적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몰랐어요. 우리 법률가들의 일반 상식이 예산이 투자되는 국가 소유 법인하고 개인이 만든 그 재단하고 어떻게 같을 수가 있습니까? 거기서 예를 들면 뭘 받았다고 하면 성남FC는 성남 시민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성남시 예산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런데 미르재단은 최순실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걸 같은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공적이냐 사적이냐의 결정적 차이가 있는데 그러나 목표는 이재명을 잡자, 이재명을 문제 삼자라고 하니까 같은 거라고 우기는 거잖아요. 특수부 검사, 검찰총장까지 하신 분께서 그래서 이게 이분의 본질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좀 페이스북에다 쓴소리를 좀 썼는데 그런 게 아마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국민들께서는 기대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에 대해서도. 그 기대가 나쁘다거나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 판단은 언제나 존중되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하시겠다고 국정에 대해서 아는 게 없으시니 앞으로 열심히 공부하겠다. 열심히 공부해서 국정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쌓고 정책 대안도 만들어내고 한다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제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선택 가능한 하나의 도구가 되면 좋겠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얘기하신 걸 보고 이거 공부를 좀 잘못하고 계시다. 이거 큰일 나겠다.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공부를 하려면 좋은 책을 보고 좋은 선생님한테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분이 좋은 책이 아니라 나쁜 책을 보고 나쁜 선생님한테 공부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선생님을 좀 빨리 바꾸시라고 제가 권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해서 방사능 유출이 됐다는 건 전 세계에 그냥 삼척 동자도 아는 사실인데 본인만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일본의 극우 중에서도 극우
극우에 해당되는 인사들이나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을 그 피해 국가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분께서 그 주장을 하시는 걸 보고 정말 큰일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아마도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 아닌데 라고 하는 게 아닐까, 기대가 자꾸 떨어지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제가 결국은 누가 후보가 되겠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셔서 저도 상대가 또 제가 우리 측의 진영을 대표하는 선수가 될지 모르겠지만 되고 싶고, 제가 된 다음에 상대가 누가 될까라고 예측을 해보면 그래도 역시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유는 사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일기 정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과거 지향적이고 퇴행적인 이 적폐 세력이 지배하던 정치를 우리가 국민들께서 촛불을 들고 새로운 촛불 혁명 정부를 만들어냈죠. 다음은 촛불 혁명을 완성하는 2기 정부가 되어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이 청산돼야 또 심판받은 세력이 복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귀의 근거는 그들이 유능하거나 아니면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새로운 세력이거나가 아니고, 그래서가 아니고, 결국은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심판론의 그 바탕을 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의 유능함이나 아니 신선함이나 이것 때문이 아니고 심판론, 반발 심리에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심판론을 가장 잘 반영할 수 있는 좀 약간 예를 말씀을 드린다면, 정치는 발광체가 하는 건데 항성이 하는 건데 행성이 하는 경우가 가끔씩 있다. 행성 또는 반사체가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지금은 사실 반사체적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반사체 크게 제일 큰 게 제가 본 윤석열 전 총장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에 기댄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윤 전 총장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근데 뭐 세상을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바뀌면 누가 제일 껄끄럽냐 라고 한다면 저는 유승민 현 의원이신가요? 전 의원이신가요? 어쨌든 유승민 의원이 제일 좀 이렇게 센 후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